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들만 있으니까 일단은 딸이 뭐 돈 없는 남자와 결혼을 한다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납득할 수 있지만 아마 딸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다 보면 그렇게 되면 평생 뭐냐면 돈 있는 남자를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평생 끼고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. 아니면 굉장히 불행해지든지.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보면 블로그 이렇게 보면 그 검색어 순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파워 블로그 정도 되는데 하루에 그래도 한 1,500명, 한 2,0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매일 빠지지 않고 검색어 순위 중에 10위 안에 드는 어떤 검색어가 돈 없는 남자와 결혼이라는 얘기죠. 아, 심각하구나. 예, 예.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0명, 한 200명 정도가 제 블로그에 통해서만 해도 고민을 하는 거고, 그게 뭐 부모님들이 와서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. 아마 본인도 갖춰진 남자를 원할 수도 있고, 또 갖춰지지 않은 거 뻔히 아니까 그런 남자하고 이제 현실적으로 결혼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 반대에 이제 조우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부모님들도 좀 눈높이를 좀 낮추시고, 딸이 있더라도 좀 더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, 뭐냐면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거, 아니면 요새 쉽게 얘기하면 거래를 하는 식도 있어요. 뭐냐면 전세금이 높다 보니까 전세금을 반반씩 부담하는 어떤,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거래로 결혼이 뭐 사랑하는 사람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라는 결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건 맞추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결혼하고 나서도 모든 거를 반반 거래가 돼버린다는 얘기죠. 그래서 굉장히 사이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부모 입장이라도 좀 더 현실을 보고 무조건 그런 남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딸도 같이 좀 힘을 합쳐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좀 애들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옛날에 결혼할 때 다 갖춰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도 잘 살았잖아. 네, 저희 시작할 때 보면 지하 단칸방에, 지하 세방에 허리 이렇게 뭐 이렇게 반지하 같은데 그 전세 살고도,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갖추는 재미도 있었고 굉장히 잘 살았지 않습니까? 근데 요새는 이제 뭐냐면 완벽하게 다 갖추고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본인들 옛날 생각도 좀 해보고 뭐가 행복했었는지, 그다음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생각을 좀 바꿔서 부모님이 도와준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제 시대가 돼버렸어요. 왜? 부모님 노후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. 오래 사시잖아요. 네, 100세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거 주고 나면 나중에 애들한테 부양비로 다시 받을 거 아니니까 절대 안 줍니다. 제가 볼 때 딸 정도는, 아들은 모르겠는데 딸 정도는 충분히 결혼 자금을 준비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여력이 남는 거 한 1, 2년 더 힘을 합쳐서 조금 부족하지만 돈 없는 남자가 있더라도 사람이 좋다면 협심해서 결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얘기를 따님한테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. 굉장히 이제 심각한 부분이, 저는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기 전까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그 저금리 때문에 펀드 전성시대라고 그래갖고 묻지마 투자하면서 펀드 모르면서 이제 투자했던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2008년 9월에 반토막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펀드는 아니다 하고 떠나버렸어요.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졌죠. 그러니까 예전에 IMF 터졌을 때는 몇 년 지나서 카드 대란이 다시 오긴 했지만 경제가 좋아진다는 희망이 있었지만, 지금은 2008년 지나고 나서는 양극화도 좀 심하고 좀 오래 지금 상황이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. 이제 고도 성장기는 좀 끝났고 이런 어려움이 앞으로도 계속 놓이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, 제가 볼 때는 너무 금융에 대해서 무지해요.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분들, 결혼하신 분들, 뭐 가정 가게 꾸미신 분들도 다 부족한데,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. 굉장히 중요한 거. 네, 돈은 굉장히 천시하려고 이거, 야, 너 왜 돈 밝히냐, 뭐 이런 얘기를 해왔지, 돈을 제대로 아껴 쓰고 모으고 굴리고 이런 방법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지를 못하다가 막상 직장에 들어가서 큰 돈을 받아버리니 대학교 때 아무리 용돈 많이 받아도 아드님한테 용돈 많이 줘도 많이 못 주지 않습니까? 부족하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용서도 미치는 거죠. 속에서 쓰고 싶은 소비 분출 욕구가 나다 보니까 급여 관리를 못 한다는 얘기죠. 처음부터 빵꾸나는 인생.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들이 금융지식이 없는 가장 큰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고,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돈을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하는 지식보다는
쓰는 것부터 먼저 배웠으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결국은 뭐냐면 쓰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돈 모을 게 없는데 뭘 알아서 내가 뭐 펀드를 하고 주식을 하고 하겠어.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금융 지식이 없는 문제가 하나 큰 문제고요. 그 없음으로 해서 뭐냐면 너무 당한다는 얘기죠. 뭐냐면 남들이 좋다는 거. 뭐 주식. 아니 예를 들어서 적금 예금도 모르신 분이 대박 심리 때문에 주식을 해갖고 돈을 날리는 경우. 아니면 쓸데없는 보험 가입해갖고 돈 날리는 경우. 뭐 이런 경우 숱하단 말이에요. 근데 모든 금융상품이 처음에 잘못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니까 저는 금융 지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먼저 알아야 되고 그거는 뭐 나중에 여자고 남자고 아니고 부부가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신경들을 좀 젊은 청년들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혹시 결혼하실 때 결혼의 가상적이나 아니면 디데이를 잡고 시작하셨나요? 전 아니었어요. 네. 전 약간 이상하게 했기 때문에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미혼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할 때 일단 가상의 결혼 디데이를 한번 잡아보라고 얘기를 드립니다.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상의 디데이를 잡는 거하고 잡지 않는 거하고 결혼을 대하는 마음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자세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금융상품이라든지 선택하는 분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잡고 시작하면 뭐 옛날에 린다 버니 뭐 끌어당기는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? 결혼이 고민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저에게 다가오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디데이부터 잡으라는 어떤 그 효과적인 방법을 다음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대하겠습니다. 예.